신계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90일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대기기간, 면책기간을 말하는 거죠. 경계성 종양 대기기간 없다. 90일이다. 15세 미만자 설정하지 않는다. 암이 중간에 확정이, 대기기간 중에 확정이 되면 아까 봤던 거잖아요. 무효. 네, 무효다라는 거지 해지가 아니다. 이거 시험에 오답으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중에 암이 진단이 되면은 해지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 그 자체는 무효다. 자, 암을 담보할 경우에 입원급여, 아까 여러 차례 봤던 거죠. 120일입니다. 120일. 자, 그리고, 일반암과 특정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걸렸을 때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암을 이제 크게 분류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암을 기준으로 소외감,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소액이 지급이 되는 소외감, 그리고 특정암은 췌장암이나 식도암이나 이제 고치기 힘든 이건 이제 특정암의 경우는 좀 더 고액을 지급하죠. 일반 표준 약관상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금이 2천만 원이고 특정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이라 했을 때 만일에 일반암에 걸린 다음에 특정암에 걸렸을 때는 2천만 원 지급하고 그 차액을 그죠? 3천만 원 추가되는 3천만 원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특정암에 먼저 걸린 상태에서 그러면 5천만 원 지급받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암 걸렸다고 할 경우는 2천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 진단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미혈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조미료가 아니라 조미혈,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혈액검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상의 방법에 의해서 만일에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암으로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다라는 어떤 기록으로 검증이 되면 증명이 되면은 암으로 인정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조미혈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I 보험이 중요하죠. CI 보험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짝 봤었는데 선지급 서비스가 되죠. 그러니까 여명이 6개월 이내가 되면은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이게 선지급 서비스잖아요. 그죠?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CI 보험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CI 보험은 중자가 3개 있죠.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요 3개 아주 중요합니다. 중대한 후유 장애는 없고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인데, 자 봅시다. 중대한 질병에는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만기 심부전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1.5mm 이하, 암의 깊이가 표면으로부터 1.5mm 이하는 제외된다. 제외된다. 암의 사이즈가 1.5mm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관련해서는 협심증은 중대한 병은 아니다 그 얘기죠. 종류를 따지지 않고 모든 협심증은 제외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수술을 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혈관 치환 수술, 판막 수술, 아주 큰 수술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CI 보험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우회술과 달리 성형술, 요 3개도 외우셔야 됩니다. 관상동맥 성형술, 스텐트 삽입술, 회전축 상반 제술 3개는 중대한 수술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자,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서는 이 숫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표면 면적의 20%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을 때 중대한 화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CI 보험의 지급 대상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표면의 20% 이상이 3도 이상의 화상이 입을 때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CI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중대한 질병, 수술, 중대한 장애는 아니다. 그죠? 예,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세 가지죠. 3번이 답이고요. 자, CI보험에서 보상하는 중대한 암은 1.5mm 이하는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기 전립선암은 소외감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도 마찬가지고 기타 피부암, 네, 소외감은 중대한 암이 아닌 거죠. 소화기관 약성 신생물은 이거는 당연히 중대한 암이 되겠습니다. 네, 위암이나 되겠죠. 자,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거, 소외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리고 중대한 질병 보겠습니다. 중대한 암은 중대한 질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은 중대한 질병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외상이니까요. 모든 종류의 협심증, 아까 아니다 말씀드렸죠. 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부전증은 이거는 중대한 질병이죠. 만일에 일시적으로 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부전증 이렇게 되면 중대한 질병이 아닙니다. 자, 일시적이다 이러면 중대한 질병이 아니고요. 중대한 질병에서 제외되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자, 중대한 수술이 아닌 것은 심장판막, 인조혈관 치환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이 이제 중대한 거였고 성형술은 아니다, 그죠? 네, 성형술, 스텐트 삽입술은 중대한 수술이 아닙니다. 잘 암기하셔야 돼요. 네, 세 가지. 중대한 수술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세 가지면 시험에 내기도 좋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서에 다 문장으로 나오는 거고요. 관상동맥 확장술과 다른 모든 내부 동맥에 활용된 카테터 및 레이저 시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수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카테트 및 레이저 시술, 이건 일종의 스텐트 삽입술과 더 비슷한 거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중대한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흉술이니까 이건 어때요? 중대한 수술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이 답이고요. 네,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 이제 1번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피적 혈관 내 대동맥류 수술. 이 경피적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개흉술, 개복술, 개흉술 그러잖아요. 그죠? 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경피는 그 주사로 넣어서, 혈관에 이렇게 주사 넣어서 이제, 카테트나, 레이저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사 자국만 남는 거죠. 이제 비교적 개흉술이나 개복술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중대한 수술에 들어가지 않는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I보험의 지급 대상은 1.5mm 이하 제외되고, 아까 봤던 거와 비슷합니다. 자, 신체 표면 면적의 20% 이상의 3도 화상의 경우는 중대한 화상이 부식이다. 4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보상보험으로 가겠습니다. DI 보험이다. 소득을 벌 수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보험이다. 질병 또는 상해로 신체 장애를 입고, 자, 원인, 질병 또는 상해 추로 질병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 이 취업불능 상태가 보험 사고가 되는 거죠. 이 보험에서는 취업불능 상태가 돼야 보험 사고가 되고 이제 보험금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취업불능 상태가 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피보험자의 상실 소득에 대해서 보상한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신체 장애가 발생하고요.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의사의 치료가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에 상당한 심각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전혀, 완전, 전년, 이렇게 전혀 종사할 수 없을 때, 이 취업불능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종사할 수 없을 때, 이게 취업불능 상태가 되고, 이 경우에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이제 월 단위 금액입니다. 이 금액과, 이제 개월수로 곱해져서 보상이 되는데, 만일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월 300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평균 그 피보험자의 평균 월간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작은 금액, 미니마이즈 작은 금액이 지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소득보상보험의 면책기간은 아주 깁니다. 4주에서 52주. 네, 좀 길죠. 다른 것보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마약, 각성제, 임신, 출산, 신경증, 네, 보험조건에 기재된 질병 이런 건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DI 보험의 지급 요건을 보면요, 신체 장애를 입고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신체 장애를 입고 치유불능 상태가 개시가 되는 것이 다 이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문장이 이렇게 오답으로 잘 나오죠. 신체 장애를 입고 이제 신체 장애를 입고 취업불능 상태는 보험기간이 지나서도 보상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취업불능 개시 보상이 보험기간 내에서만 된다라는 거. 자, 뒤에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I 봅니다. 피보험자가 신체 장애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요하며 업무 능력에 상당한 아닙니다. 완전히 종사할 수 없을 때를 취업불능 상태라고 한다. 1번이 답인 거죠. 자, 담보하는 질병과 네, 이 문제로 이제 취업 소득보상보험에 중요한 내용이 1, 2, 3, 4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담보하는 질병과 담보와 부담보가 서로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죠? 서로 경합해서 취업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여율을 각각의 기여율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한다. 담보하는 질병과 부담보하는 질병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얘기죠. 네, 기여율을 감안한다. 합리적으로. 취업불능이 개시된 때가 보험기간 내이고 취업불능의 원인이 되는 신체 장애를 입은 때가 보험기간 이내일 때, 둘 다 이내라야 보상이 된다. 네, 취업불능의 원인이 재발할 경우는 직장에 복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새로운 사고로 보아서 면책기간을 새롭게 적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전이면은 기존의 보상의 연장으로 봐서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은 6개월 지나서 다시 재발했다 이러면 새로운 걸 보기 때문에 또 면책기간을 새롭게 적용한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DI 보험에서 네, 2번 경합할 때 담보부담보 경합할 때 보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여율을 고려한다. 네, 그리고 둘 다 원인 발생과 취업불능이 둘 다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6개월 이전에 발생한 거는 기존의 그 연장이지만 6개월 후에 재발할 경우는 새로운 사고로 봐서 면책기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취업불능 상태에는 업무에 완전히 종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자,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 1개월에 대해서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월 평균 소득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이거를 지급한다. 미니마이즈. 담보와 부담보는 어때요? 면책 사유가 된다가 아니라 경합한다. 방금 전에 기여율을 고려해서 보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 4는 아까 봤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일단 1번이 맞는 거죠. 옳은 것은이니까 자,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이 맞고 기여율을 고려한다. 틀린 거고 취업불능 원인이 되는 신체 장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불능의 개시가 보험기간 이후라도 보상이 된다. 아닌 거죠. 둘 다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업무 복귀 후에 취업불능이 재발할 경우에 3개월 이상이면은 아니고 6개월이죠. 네, 문제 2개 이제 풀어보시면 소득보상보험에 어떤 것이 포인트구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병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쉬운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실손의료보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 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거에 대해서 표준형은 80%를 보상해주고 선택형은 90%를
보상해 주는데 그 한도가 2번은 5천만 원, 예, 통원은 30만 원, 이 한도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네, 실손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1과목에서 봤던 거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실손 의료보험의 표준화를 한 시기는 2009년이었고, 그죠? 단독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었다. 그죠? 네. 1과목에서 신고 기준에 신고 기준 앞서서 이제 그 손해보험의 변전사에서 나왔던 거죠. 네, 요 하나 참고하시고요. 네,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 표준형은 80% 이렇게 표준형으로 표준화했다가 이제 2009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다른 말로 20% 자기 부담, 네, 10% 자기 부담이고 이 자기 부담의 한도가 200만 원이다. 이것도 이제 1과목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보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얼마냐? 자, 한도 5천만 원 표준형이고요. 급여 항목 중에 100만 원. 자, 비급여 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이잖아요. 네, 표준형이니까 여기다가 80%. 뭐 개념을 알면은 너무 단순한 문제죠. 네,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급여와 본인 부담금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합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형은 80%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네, 본 거고, 자,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위에 거는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고요. 밑에 거는 자, 밑에 거 먼저 볼까요? 건강보험법 등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치료 방법상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는 비급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보험법에 적법하게 치료 절차를 다 밟았는데 급여 항목이 없었다. 예, 그러면 이제 비급여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에 거는 아예 이 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부담의 40% 해당액을 실손해서 보상한다. 이 얘기고, 그러면 우리 그 기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뭐 있을까요? 네, 뭐 상식도 될 겸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연체자, 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그죠?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한참 내지 못했을 뭐 그때 얘기죠. 그다음에 또 주민번호 말소된 분이 또 혹시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노숙자분이나 뭐 등등, 네, 주민번호 말소된 분이 또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또 의료 쇼핑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그분이 우리나라 보험에 들었다면 뭐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는 유학생, 뭐 등 이러한 케이스, 네, 이러한 케이스는 이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 이 경우에 보험에 들었다면 실제 부담한 40%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40% 주의하시면 되고요. 법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하고 비급여하고 개념 차이를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적용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 얼마? 40%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 아까 이제 일반 질병보험에서 봤던 거죠. 일반 질병보험에서는 어때요? 만일에 치료받는 중에 지금 종료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네, 최초 입원일로부터 여기서부터 180일이죠, 그죠? 일반 질병보험은.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다. 그죠? 더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치료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 보상기간. 자, 정확히 알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보험기간 만료 전 입원일이 아니라, 그죠?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되겠습니다. 네, 보험기간 종료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종료일은 제외니까 그 다음날부터 180일이다. 자,
아까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구분을 확실히 하자라는 겁니다. 질병보험은 최초 보험기간 만료 전 입원일로부터 180일이다. 자, 아까 봤죠? 그죠? 한 번 더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예제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옳은 내용이 뭐냐?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 통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지출한 급여 항목만 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도 들어간다. 네.